지금 이까지 흘러왔어요. 일단 극한이야. 일장 극한에서 이제 특정한 하나의 실수값으로 갔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불러? 수렴. 그리고 이 수렴 이외의 상황을 발산이라고 불렀는데, 자, 이 수렴하는 것들끼리 뭐하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했었을 때에 뭐가 그대로 그 극한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수렴 성질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수렴 성질이 도대체 뭔지 기억나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대로 그대로 간다 라는 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이 수렴 성질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 뭔데? 그렇죠. 수렴하는 것들만 사칙 연산이 가능하니까 이 상황에서는 수렴 단위의 함수로 조금 바꿔서 수렴 성질을 활용한다. 근데 우리가 다루는 극한들 또는 극한식이 항상 그 극한식이 수렴하는 건 아니에요. 맞죠? 바로 즉각적으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보기 힘든 경우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계산을 할 거야. 계산을 할 때 뭐부터 한다? 일단은 A를 집어넣든 무한대를 집어넣든 마이너스 무한대를 X 변수에다가 뭐 한다? 얘를 대입할 거란 말이야. 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얘가 도대체 수렴하는 상황인지 아닌지 상태를 파악할 거란 말이지. 상태를 파악을 할 텐데 이 상태 파악을 했었을 때 크게 두 가지 상황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정형이 될 거고, 이게 수렴한다, 발산한다, 바로 알 수 있는 스타일. 자, 무한대 분의 3 뭐야?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수렴한다. 무한대라는 상태랑 상태랑 띠 곱했어. 뭐야? 무한대로 가는 거야. 발산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0으로 간다라는 게 곱하기 형태는 무한대로 이걸 일일이 다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보고 직관적으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정형이고, 그게 아니면 부정형이다. 부정형이 될 텐데 부정형은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해? 그렇지. 부정형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부정형을 제거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가 동반된다? 식 조작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니면 문제를 못 풉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동반된다? 반드시 식 조작이라는 게 동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식이 없으면 문제 못 푼다는 얘기입니다. 식이 반드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식 조작이 동반이 되고 이 부정형이 제거가 딱 되면 정형 형태로 바뀔 거니까 저렇게 가시면 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있었고요. 우리가 0분의 0꼴도 있었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도 있었고요. 0 곱하기 무한대꼴이 좀 더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미적분 1에서 다루는 부정형 4가지 사례입니다. 4가지 사례가 될 거고, 그 4가지 사례에 대해서 얘는 우리가 뭐 한다? 그렇죠. 차수 비교한다. 기억나죠? 차수 비교해서 거의 대부분 문제 풀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두 번째, 무한대분의 0분의 0꼴은 그렇죠. 영인수의 개수로. 영인수의 개수로 비교를 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영인수 개수를 비교해가지고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뭐야? 분자의 영인수의 개수가 무조건 분모의 영인수 개수보다 많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수렴합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인수의 개수를 비교해야 되는데 뭐야? 분자의 영인수의 개수가 분모의 영인수의 개수보다 크면 0으로 가겠지만 같으면 뭐야? 대입한 대입값의 개수비로 간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된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핵심이 뭐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근호 빼기 근호 형태가 있을 때 얘랑 얘랑의 뭐다? 최고차항이 일치한다 라는 거고, 뭐 얘는 통분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끝. 이게 전반적인 내용 다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있겠지. 뭐 그래프 그리자, 뭐 그래프 그려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전반적인 내용 다였고, 더 있지. 연부 내용꼴. 그거야 뭐 여기에 포함될 거니까. 됐어?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봅시다. 구간입니다. 자, 구간은 뭘 구간이라고 부르느냐. 이런 것들 구간이라고 불러. 실수 집합이라고 부르는데 2장입니다. x가 특정한 a보다 크다가 있습니다. 됐어? 크다가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 열린 구간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여기에 b보다 작다가 있다라고 칠게. a가 b 사이, a와 b 사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여기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양 끝이 있으니까 얘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기호로 a와 b가 있고 소괄호로 나타냅니다. 오케이? 소괄호로 나타내면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구간이라고 적어줍니다. 왜 구간이라 적어주느냐? 생각해봐. 저거 뭐 A, B로 읽을 수도 있잖아. 오케이? A, B로 읽을 수도 있으니까 저렇게. 마찬가지.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요렇게, 그리고 X가 양 끝에 등호가 들어가서 양 끝에 약간 문을 닫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 대괄호를 씁니다. 대괄호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구간인데 위에 있는 거는 뭐라고 읽느냐면 열린 구간이라 읽어요. 밑에 있는 거는 뭐라 읽느냐면 닫힌 구간이라고 읽어요. 별거 아니야. 뭐 가볍게 하시면 돼. 열린 구간? 닫힌 구간. 닫혔다는 얘기는 시작과 끝이 딱 닫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저 위에 있는 거는 시작과 끝이 없잖아. 1보다 크다? 그럼 1보다 크면 얘가 1.1인지 1.01인지 1.00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열린 구간이라 표현하는 거고, 얘는 닫혀 있으니까 딱 양 끝이 정해져 있으니까 닫힌 구간.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그리고 x가 a보다 크다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라는 건데, a라는 실수보다 커? 그러면 A 왼쪽에는 열린 구간이 있으니까 소괄호를 쳐주면 되고, 계속 한도 없이 커지니까 여기 무한대로 표시해가지고 얘도 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괄호로 표시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도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반 열린 구간, 반 열린 구간, 뭐 열린 구간이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b보다 특정한 값이 작거나 같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구간이라고 적히겠죠. 구간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b라고 적는데 b의 끝이 정해져 있으니까 대괄호를 오른쪽으로 취해 주시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열려 있으니까 소괄호로 정해주면 돼. 오케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A가 이런 구간은 잘 없을 건데 A보다 크고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A보다 크고, 오케이? 열렸고 여기는 닫혔다. 반 열린 구간, 뭐 반 닫힌 구간,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내가 실수 전체를 표시하고 싶어. 실수 전체를 표시하고 싶어. 뭐로 표시한다? 자, 얘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죠. 양 끝으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간다. 이게 실수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앞으로 구간이라고 부를 거고, 예전에 우리가 공통수학 2까지 또는 대수까지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해 줬겠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기호로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지? 가봅시다. 뭐 여기까지는 됐죠?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좀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둘까? x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빼기 1이야. 얘 정의역을 얘로 표시해 봅시다.
이거에 해당하는 얘도 하나의 집합이거든요.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 이러한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 실수 집합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보시면 돼. 오케이? 됐어? 그걸 구간이라고 부르는 거고,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야. x바 x인데 얘를 나타내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얘 정의역은 누가 되겠어? 정의역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위에 있는 구간의 형태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누가 빠져있니? 모든 실수 중에 누구? 1은 정의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1이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1은 제외하고 1보다 작은 쪽.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1보다 큰 쪽 이렇게 표시하시면 된다. 집합이고 집합이기 때문에 두 집합은 뭐? 정의역 자체는 얘랑 얘랑 합쳐주면 되겠지.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집합이니까. 다르니? 끝.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부분이 뭐냐? 자, 연속입니다. 연속입니다. 지점에서의 연속. 지점 x = a에서의 연속입니다. 자, 지점 x = a에서의 연속입니다. 뭐라 그랬어? 압축해서 완전 압축되어 있는 정의는 이거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에 뭐가 된다? fx가, 이거 의미하는 바가 뭐야? a에서의 극한 값이 뭐가 된다? 함수값이다. 이거 납득하지? 됐어? 근데 얘가 생각보다 단순치 않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좀 표현하자. 얘의 뭐? 이렇게 좀 표현할게. 앞으로 리미트 x가 a 플러스로 갈 때의 이 부분을 기호로 이렇게 바꿔서 적을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략적으로. 오케이? 이렇게 바꿔서 할게. 이렇게 바꿔서 할게. 자, 우극한이 뭐다? 존재하고, 그 다음에 좌극한이 존재해야 됩니다. 좌극한은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좌극한이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뭐까지 존재해야 된다? 함수값도 존재해야 된다. 다시, 얘도 존재, 얘도 존재, 얘도 존재. 세 가지 전부 다 존재하면서 서로 전부 다 같아져야지만 연속이다. 어디에서? x = a에서 연속이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네. 됐지?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가미되느냐. 자, 생각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하면 극한과의 차이를 좀 봅시다.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gx라고 합시다. gx라고 할게. gx라고 합시다. 자, 극한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이 경향대로 가다가 빵꾸가 이렇게 뚫려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함수값 자체가 여기가 비어있다 하더라도 극한에는 아무 영향을 안 미칩니다. 전부 다 수렴 다 수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녀석의 그 경향, A로 근처로 가까이 갔었을 때 그 경향이 보통 알파로 많이 적었는데, 자, 연속은 특징이 뭐냐? 연속은, 자, 지금처럼 요렇게 나와 있으면 이 fx 같은 경우에는 극한은 어디에 들어있어? 여기 빵꾸 있는 부분에 들어있는 거잖아. 얘는 어디에?
A에서의 함수값이 동떨어져서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수렴은 되지만 뭐는 되지 않는다? 연속은 되지 않는다. 이까지는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연속이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연속이란 얘기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쓱 가서 여기 이 경향 그대로 따라갔었을 때 요 지점에 해당하는 극한이 누구랑? 함수값이랑 같아졌다라는 게 연속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게 연속, 얘는 극한, 수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극한이 곧 함수값이면 얘는 연속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지? 수렴은 함수값으로 갈 수도 있고, 이거 수렴하긴 하죠. 수렴 함수값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갈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연속은 무조건 함수값으로 수렴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 차이만 있어요. 오케이? 그 차이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속이다라는 거는 이거를 카테고리를 좀 적어주면 수렴 안쪽에 수렴하는 형태들 중에 연속이 있겠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수렴하는 부분 내에서만 연속이 더 조건이 더 추가돼서 들어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수렴에 대한 성질은 다 만족합니다. 연속에 대한 성질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뭐로 바뀌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재미난 게 한 개가 딱 생깁니다. 우리 수렴 성질이 있었어요. 이게 수렴 성질이 뭐로 바뀌느냐 하면 연속 함수의 성질로 바뀝니다. 자, 연속 함수의 성질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 연속 함수의 성질은 어디에 포함되느냐? 당연히 수렴 성질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있었던 내용이 이쪽에 다 끄집어서 다 들어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맥입니다. 어떤 함수 f와 g가 x = a에서 연속이래. 연속이란 또 다른 얘기는 뭐다? 극한이 곧 함수값이야. 바꿔서 얘기하면 그냥 수렴한다는 뜻이야. 수렴하는 건데 얘를 적어준다라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극한이 곧 함수값이야. 마찬가지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라는 이 극한, g의 a에서의 극한이 곧 함수값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뭐 어쩌라고?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연속이다라는 것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그냥 무조건 다 연속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연결된 것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더라도 다 연결이 유지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 어떤 함수 f랑 연속함수와 a에서 연속인 거와 g에서 연속인 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나눌 때는 당연히 조심해야죠. 분모가 0이 아니다 라는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고 이 값이 어디로 간다? 그렇죠. fa와 ga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로 갑니다. 오케이? 나눴을 때 누가 되지 않는다?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것까지 된다는 얘기야. 이게 뭐 정말 우리가 번거로운 작업들을 많이 해소시켜 줍니다. 얘가 정말 많이 해소시켜 줍니다. 자, 봅시다 이제.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연결되어 있는 함수들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있는 함수와 연결되어 있는 함수를 더해요. 뭐가 돼? 무조건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절대값 x가 있어요. 절대값 x 끊겨져 있는 부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더하기 x 제곱을 하는 거야. 이거 연속함수야? 불연속함수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말이라고, 이 말이. 이까지 해야 돼? 이까지 해야 돼요? 이해돼요?
다시 연결되어 있는 것들끼리 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하더라도 무조건 연결이 돼. 됐어? 그러면 x가 연속이잖아. x가 연결돼 있잖아. y = x가 연결돼 있잖아. 그럼 x제곱도 x세제곱도 x4제곱도 굳이 그려지지 않더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추론해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다항함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끊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절대 끊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 절대값 x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이라고 일단 당분간 얘기할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지금 이거는 당연히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속성을 파악하여라 라고 얘기하면 연속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당연하다 라고 얘기해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뭐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공식적으로는 연속이라고 부르는 거고 연속함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볼게.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을 거고. 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생각을 해봐. 우리가 거의 대부분 배우는 함수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 끊겨 있는 거는 몇 개 없어. 그래서 끊길 수 있는 그리고 강제적으로 끊기게 하기 위해서 출제자들이 식조작을 합니다. 딱 두 가지로. 첫 번째, 뭐? 구간별로 정의를 시켜버립니다. 구간별로. 무슨 말이냐? 특정한 x가 2보다 작을 때는 얘들아 xday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나머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들끼리는 계속 연결이 되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문제 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 첫 번째가 뭐냐? 구간별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간별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구간별로 정의가 되어 있을 때도 잘 보셔야 됩니다. 뭐를 잘 보셔야 되느냐? 자, 이렇게 되어 있어, fx가. 그럼 생각을 해봐. 자, 내가 대략적인 이미지를 그려볼게. x = 2가 있어요. 이 왼쪽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야? x라는 식이 있다는 얘기야. 오른쪽에는 어떤 식이 있다는 얘기야? x제곱이 있다라는 얘기야. 이까지 됐어? 이까지 됐죠? 자, 포인트가 여기 들어갑니다. 자, 2보다 크잖아요? 2보다 커? 2보다 커. 어떻게 돼? 무조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2보다 크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안 되어 있을 수가 없잖아. 연속함수니까. 맞지? 2보다 작아? 그냥 작은 쪽이야. 다 연결되어 있어. 맞지? 그럼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어디지?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딱 어디야? 연결 지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는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에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제시해 놓습니다. 어디야?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에서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부를게. 연결 지점에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결 지점에서 얘가 연속이 되는지 아니면 연속이 아닌 경우를 불연속이라 불러요. 됐어? 그래서 연속이 되지 않는지를 그래서 연결 지점에서 뭐다? 연속성을 체크를 한다라는 얘기야. 이게 구간별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그걸 어떻게 체크하느냐라는 건데 얘들아 여기 한번 볼게. 이런 함수가 있었을 때에 자, 좌극한 누가 되겠니? 라고 물어본다고. 좌극한 누가 되겠니? 뭐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는 이미지가 그려질 거잖아요. 2보다 작으니까 빵꾸잖아. 빵꾸가 뚫리더라도 극한은 존재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빵꾸가 뚫리더라도.
극한은 왜? 그 경향성을 계속 품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가 나와야 되잖아. 이 값이 있으면. 그래서 얘에 대한 F의 2에 대한 좌극한은 누가 된다? 2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이까지 해야 돼요? 됐죠? 이렇게 갈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이 있습니다. x제곱은 2일 때 갔다가 들어가니까 4부터 시작하니까 대략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오케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2,4가 되기 때문에 여기 2에 대한 우극한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 4죠. 4. 됐지? 함수값은 얼마가 되죠? 함수값은 2가 되죠. 함수값은 4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값은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좌측에 대입하고 우측에 대입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럼 좌극한, 우극한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굳이 엄밀하게 나눠서 좌극한, 우극한 적을 필요가 없이 그냥 대입으로 그냥 끝낸다는 얘기라고. 이해되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다르네.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다 존재하는데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 다른 부분이 생기네. 그럼 이 불연속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불연속이다. x 이꼴 어디에서? 2에서 누가? f는 불연속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니? 이까지 해야 되죠? 됐어? 그러면 연속인 부분은 어디야? 자, 우리 지금 어마어마한 걸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했어. 뭘 어마어마한 거 하면 당연한 거잖아. 그게 아니야. 잘 보시면 우리가 모든 실수들 중에 딱 한 포인트. 누구일 때? 2일 때만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다 연속이다라는 걸 이제 추론할 수 있었어. 맞지? 근데 어마어마한 거 한 거 아니야? 야, 얘들아, 니들 생각해봐. 1 이상 2 이하의 실수들 다 적고 가. 죽어야 돼. 죽어도 못해. 맞잖아? 1 이상 2 이하의 실수가 많잖아요. 못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한 건 뭐야? 모든 실수를 통틀어서. 맞지? 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다 체크해 본 게 아니야. 맞지? 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얘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이 다 해소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굳이 따져보지 않더라도 연결이 되어 있다. 오케이? 됐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되는 거고 연결 지점에서 연속성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의 연결 지점 또는 연속성을 따져줄 때 빠짐없이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 연속 함수에 내가 성질을 사용해서 뭔가 일일이 다 해야 될 작업들을 계속 해소해 나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은 계속 가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나중에 되면 이제 이게 자동화 되겠지. 자, 조금만 더 해봅시다. 조금만 더 해볼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출제자 입장에서는 조금 전처럼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로 내가 찢는 거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을 찍고 찢어서 연결 지점에서 보게끔 한단 말이야. 연속성을 보게끔 한단 말이야. 근데 강제적으로 또 기존에 있었던 연속 함수들을 불연속으로 만들면서 기존에 있었던 함수들을 사용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분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딴 거 필요 없고 구간별로 그리고 분수함수 형태로. 자, 봅시다. 이거는 헷갈립니다. 많이 헷갈릴 거란 말이야. 자, 두 가지 형태로. 자, 분수함수 형태에서는 자, 관건이 뭐냐라는 겁니다. 관건이 뭐냐? 어디가 관건이야? 분모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분모에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얘들아, 여기 한번 볼게. 연속 함수가 있어요. 연속 함수가 있어요. 그거 분의 연속 함수가 있어요. 내가 딱 봤더니 연속 함수가 있고 연속 함수가 있어요. 연속 함수분의 연속 함수야. 저거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물어보는 거야. 연속 함수야, 불연속 함수야? 라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띵 물어보는 거야. 연속 함수일까? 불연속 함수일까? 여기서부터 이제 벽입니다. 요거 싹 넘으면 또 다른 살짝 높은 벽이 있겠지만 그것까지 넘을 수가 있어요. 얘부터 벽입니다. 봐봐. 연속 함수네? 위에도 연속 함수야. 왜?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니까. 됐죠? 근데 두 번째, 어디까지 체크하셔야 되느냐 하면 분모가 0이 안 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4x 빼기 5에서 마이너스 5가 플러스 5가 되면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왜? 0이 될 지점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연속 함수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 출제자 입장에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겠지. 분모가 0이 안 되는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문제를 낼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모가 지금처럼 0이 되는 지점이 생기게끔 했었을 때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어디를 잘해야 되겠어?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자,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당연히 불연속이야. 어디에서? 이거 인수분해가 하면 누가 나와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4 그거 분의 x 제곱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맞지? 인수분해. 잠깐만. 어마어마하다. 하고 나서 나 깨달았어. 맞지? 얘들아, 이제 때려치우자. 산수가 안 되네. 와, 미치겠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맞지?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겠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사가 왜 나왔을까? 그래. 그렇다 치자. 1 맞지? 됐어?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맞지? 그럴 수도 있지. 갈게. 그러면 여기서는 딱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생겨. 누가 생겨? 그렇죠. 1이랑 마이너스 5야. 그래서 두 포인트에 대해서는 불연속이야. 왜? 함수값이 없으니까요. 이해돼요? 함수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gx는 이까지 이해되죠? 이까지 이해되죠? x 이꼴 뭐? 1이 아니고 x가 마이너스 5가 아닌 부분에서만 연속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부분에서만 이거인 모든 실수에서만 연속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1과 5에서는 불연속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x가 1하고 x가 5에서는 불연속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함수 g는. 이까지 납득하죠? 됐지?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야. 근데 단 이게 이해가 정확하게 되면 별게 아니야. 근데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 kx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속 함수니? 연속 함수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 다항함수 밑에 다항함수
연속분의 연속. 보통은 연속이 되나? 어디를 생각해야 돼? 그렇지. 분모가 0이 안 된다라는 보장하면 연속인데 지금은 뭐야? x가 얼마가 되면 1이 되면 정의가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는 예전에는 식을 다룰 때는 쌤 이거 나왔으니까 그냥 약분했었단 말이야. 근데 약분의 기본 전제가 뭔데? 나누는 수가 0이 아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그렇죠. 1일 때 불연속이야. 바꿔서 얘기하면 1이 아닌 상황에서는 무슨 함수야? 연속함수야. 왜 연속함수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됐지? 그럼 조금만 더 가보자. 그럼 얘는 도대체 누가 되는데? 약분할 수 있죠. 1이 아니니까. 그러면 x 플러스 2가 되겠죠. 오케이? x 플러스 2가 되는데 얘는 온전한 x 플러스 2가 안 됩니다. 왜? 그래프를 나타내잖아요. 중간에 빵꾸가 이렇게 뚫려. 어디서 빵꾸가 뚫릴까? 그렇죠. x 좌표가 1인 상황에서 빵꾸가 뚫려. 얼마? 원래 이 경향대로 가게 되면 얼마로 가야 되는데? 3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1,3에 빵꾸가 뚫려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자. 이제 문제가 어떻게 제작되느냐 하면 이렇게 제작됩니다. 이 간단한 문제지만 자, KX를 여기까지 가도 되겠지? KX를 연속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이제 잘 보세요. KX를 연속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뭐 해주면 돼? 빵꾸를 채워주면 되겠지. 빵꾸를 채워주면 되겠지. 그러면 빵꾸를 채워주는 방법은 뭐로 해주면 돼? 옆에다가 x는 1일 때의 함수값을 새롭게 정의해주면 돼. 뭐로? 1일 때는 3이다 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연속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별도로 1인 상황에서 함수값을 정의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에 얼마로? 3.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쌤 그러면 이 3이라는 숫자가 실제로는 뭔데? 3이지. 그거 말고 극한값과 동일한 거야. 1에서 극한값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의 극한 어디? x가 1에서 극한으로 함수값을 잡아주면 뭐가 만들어진다? 이게 연속함수가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면 자, 분모에 초점을 맞추자. 자, 분모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건데, 자, 결국에는 분모가 0이 아니면 그냥 연속입니다. 이렇게 둘게요. 어떤 연속 함수가 있을 거예요. 위에도 연속 함수가 있을 거예요. 연속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나와 있으면. 연속 함수 분의 연속 함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분모가 0이 아니면 그냥 연속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분모가 0인 부분이 있어. 분모가 0인 지점이 있어. 0인 지점이 있으면 자, 지점이 있으면 형태가 지금처럼 0인 지점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빵꾸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빵꾸라고 합시다. 됐니? 빵꾸가 있습니다. 네, 뭐 알아들으면 되잖아. 빵꾸가 있습니다. 빵꾸가 있고 그다음 또 어떤 경우가 생길 거냐? 아, 빵꾸라고 적기가 좀 체면이 말이 아니냐? 적으려고 하니까 빵꾸라 적으면 되지 얘들아.
똑같아. 빵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가지 형태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공통수학 이 제일 끝에 유리함수가 나옵니다. 유리함수에 보면 어떤 형태가 있느냐. 자, 얘는 x가 뭐가 되지 않죠? 2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연히 얘는 2에서 불연속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불연속입니다. 하필이면 이 2에서 x 이꼴 2라는 지점에서 어떻게 되니? 가볍게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얘가 0으로 가는데 이쪽이 1이니까 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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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일 때 확 커지고 2보다 살짝 작을 때 확 작아지는 어떤 형태가 있느냐 하면 두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형태는 딱 두 가지 타입입니다. 빵꾸나 아니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두 가지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빵꾸는 내가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라는 걸 조금 전에 가르쳐 준 거야. 메꾸면 돼. 빵꾸는 메꾸면 돼. 근데 얘는 설명이 더 필요해요.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얘를 메꾸려면 그냥 톡 점만 찍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이미 집 자체를 구조를 바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그냥 톡 찍으면 되지만 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더 새로운 장치가 있어야지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얘만 오늘 주로 할 겁니다. 얘만 오늘 주로 할 거고 얘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오케이? 됐지? 얘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이 있었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시고 따라서 이제 빵꾸가 나왔어. 가령 예를 들어서 자, gx 이퀄 0가 있어요. 얘가 연속입니다. 얘가 연속인 함수인데 연속인 함수가 gx야. y 이퀄 gx입니다. 연속인 함수인데 gx가 x 이퀄 알파일 때 0이 되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알파일 때 0입니다. 실근이. 그러면 만약에 fx를 gx로 나눠 x가 알파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이 gx의 이미지가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러한 식으로 한 지점에서만 0이었다는 얘기야. 한 지점에서만 0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지점에서만 0이었기 때문에 자 그 지점에서만 0이었다는 얘기야.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그래서 요렇게 되면 연속인데 x 이꼴 알파에서는 뭐로 해주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을 gx분의 fx의 리미트 x가 알파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으로 새롭게 극한이 존재한다면 정의해주면 얘가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고? 얘가 연속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적으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기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좀 봅시다. 어떻게 되느냐?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fx가 있어요.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이렇게 있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단 x가 1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됐어? 자, 그러면 위에 다항함수, 밑에 무슨 함수? 다항함수. 다항함수 분의 다항함수니까 1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x 이꼴 1 기점으로 이쪽에서도 연속입니다. 여기도 연속이고 여기도 연속이란 말이야. 그럼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겨? 연결 지점인 1에서 문제가 생겨.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x 이꼴 1에서 어떤 값으로 연결을 해주면 1에서 얼마로 정의가 되어야지 f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까요?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제 뭐만 1일 때만 수습해주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값이 누구로 가야 된다고?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로 삼아주면 된다라는 얘기라고. 이해돼요? 그 구조입니다. 그러면 1로 가까이 갈 때니까 분모가 0으로 가네. 또 우리가 극한에서 배웠었던 내용. 분모가 0으로 가네. 분자는 얼마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 극한을 계산하기 위해서 1단원에서 배웠었던 내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x-1분의 위에 있는 거 x제곱 빼기 2x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여기 1제곱하면 0 나와야 되니까 a 값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겠지. 오케이? a 값이 1이야. a 값이 1이면은 0분의 0꼴이니까 약분하고 x-1이 다시 남을 거고 리미트 이렇게 가겠죠. 1로 가고 이게 얼마가 돼? 0이 되겠지. 됐니? 0이 될 거니까 그 극한을 누구로 잡으면? 0으로 잡으면. a를 누구로 잡으면? 1로 잡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연속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요거를 포인트로 이제 문제를 계속 푸시면 된다. 조금 쉬었다가 갑시다.